반갑습니다. 대경아입니다.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의 더블 역세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구는 현재 1호선, 2호선, 3호선이 운영 중이며 2030년 4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구의 주요 더블 역세권은 6개가 되겠습니다. 반월당, 청라언덕, 명덕, 수성구민운동장, 범어, 동대구역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고를 때 역세권을 선호합니다. 교통이 편리하면 좋으니까요. 통상 역세권은 도보 5분에서 10분 내외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걸어서 땀이 나면 안 되는 거리여야 합니다.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 2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2개의 노선이 1개의 역에서 만나는 곳이 진정한 더블 역세권이죠. 1개의 노선에서 2개의 역이 만나는 곳은 더블 역세권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평가하는 입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역세권을 꼽을 수 있겠죠. 더블 역세권은 환승이 용이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높아 출퇴근이 편리하고 환승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또 더블 역세권은 상권과 유동인구가 밀집해 있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인기가 높고 부동산의 가치 또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2호선이 달구벌대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달구벌대로 불패신화, 2호선 불패신화가 역사처럼 존재하고 있죠. 더블 역세권에서는 달구벌대로의 힘이 나뉘어져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반월당, 청라언덕, 명덕, 수성구민운동장, 범어, 동대구역이 대표적인 더블 역세권이며 높은 접근성과 편리함으로 인근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반월당,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청라언덕,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명덕, 3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수성구민운동장,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범어,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동대구역, 이렇게 6개의 역이 되겠으며 대구의 발전과 함께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월당입니다. 반월당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동성로와 함께하는 대구의 중심지죠. 반월당이란 가게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특별한 건물의 이름이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월당은 백화점이었습니다. 1930년대 61평의 2층 목조 건물로 차병곤 씨가 지었으며 약전골목에서 상업으로 돈을 많이 모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 백화점이 당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나머지 근처의 지명까지 반월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백화점은 잦은 화재와 경영난, 상호 변경 등 여러 번 고초를 겪었습니다. 1981년 반월당 봉산오거리 방면 확장 공사 직후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때 반월당 백화점이 완전히 철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월당은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동성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대규모 지하상가인 메트로센터,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죠. 대구 동성로는 대구의 대표적인 쇼핑,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불리며 다양한 상권, 음식점, 카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성로는 대구의 부도심이 확산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상권이 침체되었으나 최근 1년간 다시 일어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골목 소규모 상권까지 힘이 닿기는 부족하지만 무신사 스탠다드, 스파오, 아디다스, 대구백화점 매각, 대구 관광특구 지정 등 대형 유통업체와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다. 반월당역의 2023년 일평균 이용객 통계를 살펴보면 1호선은 2만 65명, 2호선은 4만 508명으로 합계 6만 573명이 이용했습니다.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반월당역은 교통 편의성뿐 아니라 쇼핑과 여가 생활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라언덕역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가장 인기 높은 부동산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청라언덕은 20세기 초 개신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1899년 아담스와 존스 선교사가 달성 서시문중으로부터 매입한 작은 동산입니다. 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집이 푸른 담쟁이 동굴로 뒤덮여 있어 푸를 청, 담쟁이라를 써서 청라언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박태준의 동무생각의 가사에도 등장합니다. 구역명은 서문시장에서 신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위치한 곳이 대신동과 남산동이 만나는 신남내거리죠. 2019년 1월 7일부터 역명이 청라언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역 주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호선과 3호선 환승 통로는 57.4m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라언덕의 에스컬레이터 영상을 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0일 구리역 8호선 경의중앙선 환승 에스컬레이터가 65m로 건설되어 아쉽게도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청라언덕역 인근에는 대구 최대의 서문시장이 위치하고 있죠. 1번 출구로 나오면 대신동 양말골목부터 시작합니다. 청라언덕역의 2023년 일평균 이용객 통계를 살펴보면 2호선은 9,841명, 3호선은 3,996명으로 합계 13,837명이 이용했습니다. 청라언덕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를 반영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산동 일대의
신축단지인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성라헬스자이, 남산자이 하늘채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현대대구 문화센터를 걸어서 갈 수 있어 실수요의 선호도가 높고 대단지의 조망과 조경이 우수한 신축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수성구에 맞먹는 가격들을 자랑하고 있죠. 다음으로 명덕역입니다.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명덕역은 명덕내거리 지명을 따라 정해진 이름입니다. 명덕내거리는 4.19 혁명의 발상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228 기념탑을 건립한 곳이기도 합니다. 1960년 2월 28일 학생의거를 기리기 위함이죠. 당시에는 명덕 로타리였는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공사로 1989년 철거되어 현재 두류공원 내 야구장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명덕역 인근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캠퍼스, 남문시장, 명덕초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남대구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영선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실기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입시학원들과 악기사들이 많습니다. 명덕역의 2023년 일평균 이용객 통계를 살펴보면 1호선 6,323명, 3호선은 5,061명으로 합계 11,384명이 이용했습니다. 최근 분양에서 흥행을 거둔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명덕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구와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111동과 112동 방향으로 나게 되겠습니다. 조합이 출입구를 조성해 대구시로 넘기는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2026년 1월 입주이니 그 전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역세권의 1758세대 대단지로 지난 9월 26일 모집 공고를 진행하여 10월에 청약하였고 합계 경쟁률 12.02대 1을 기록하며 대구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당 계약은 70%의 높은 계약률을 보였고 예비 당첨에서 59와 84A는 완판을 기록했으며 84B는 자녀 세대가 23세대, 84C는 2세대 남아 100% 완판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 대구 도심지 내에 이만한 입지에 메머드급 대단지가 다시 나올 수 없고 2025년 이후로 공급은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통장을 쓰려면 이곳에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입지, 교통, 브랜드, 대단지, 가격, 학교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입주하게 되면 명덕역 더블 역세권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맥도날드, 서브웨이, 공차, 롯데리아, 다이소 등 주요 프랜차이즈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죠. 분양 결과가 긍정적인 것은 이 지역의 주거 수요가 높음을 의미하며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수성구민 운동장역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4호선은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초기 도시철도 계획에서는 수성구민 운동장역의 3호선과 4호선이 모노레일로 건설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수성구민 운동장역의 상행 방향 승강장을 확장하고 안선 궤도를 부설하여 2면 3선 형태의 승강장으로 개조하는 것이 검토되었었는데 4호선이 철제 차량 AGT로 선정되며 3호선 승강장 아래로 노선이 지나가게 되어 평면 환승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철제 차량 AGT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안이 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라 지하화나 모노레일로의 변경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수성구민 운동장역이 역명을 정할 때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상 범어동에 속하지만 범어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역 근처에 수성구민 운동장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에 주요 시설이 없어 신범어역, 궁전맨션역, 범어공원 입구 등 여러 역명이 제시가 되었고 여러 논의 끝에 수성구민 운동장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번외로 궁전맨션 아파트에는 대구 독립유공자 3명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1동에는 이육사, 2동에는 이상화, 3동에는 서상돈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성구민 운동장역의 2023년 일평균 이용객 통계를 살펴보면 3호선은 3,215명이 이용했습니다. 기본 계획안 보고서에서 예측한 4호선의 2031년 일평균 승하 차량은 6,618명입니다. 동대구로 4호선의 첫 역이기 때문에 동대구역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성구민 운동장역 인근에도 주목할 단지가 있죠. 바로 범어 아이파크입니다. 지난 3월 29일 모집 공고를 진행하여 4월에 청약하였고 합계 경쟁률 16.7대 1을 기록하며 수성구 핵심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18일부로 전매 제한 해제가 되었지만 등록된 매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2억, 13억, 14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10억 정도였으니 시간이 지나고 보아 해자였습니다.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예규가 당초 최초 1회분에서 계속적으로 재계산으로 변경되었으니 손피 거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어역입니다.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곳이죠. 범어역은 고려시대 이래 주요 교통 요충지였으며 배경에서 경주로 내려가는 간선로에 자리잡은 역참이었습니다. 범어성당이 자리잡고 있는 산의 형세가 마치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산 아래에 흐르는 범어천에 떠있는 것 같다고 하여 뜰범과 고기 어를 합하여 범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범어내거리는 대구의 최고 중심지입니다. 대구의 주요 도로인 왕복 10차로의 달구벌대로와 13차로 동대구로가 만나는 내거리입니다. 2021년 기준 1일 6만 2천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대구교통량 1위의 교차로죠. 1979년에서 1989년에는 범어 로타리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일
독일 월드컵에는 범원의 거리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단체 거리 응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범어역이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 되면 청라 언덕역과 비슷한 수준의 심도가 깊은 환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어역의 깊이가 청라 언덕역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범어역의 4호선 역사 위치는 범원의 거리 북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범어역의 2023년 일평균 이용객 통계를 살펴보면 2호선에서 14,019명이 이용했습니다. 기본 계획안 보고서에서 예측한 4호선의 2031년 일평균 승하 차량은 22,664명입니다. 2호선에서 동대구역, 경북대학교를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어동은 단핵도시인 대구의 부도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110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인근에 법조타운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 경제, 교육이 발달한 지역이죠. 고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높은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는 곳이자 프리미엄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어 향후에도 중심지로서의 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은 대구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죠. 동대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 SRT, 일반 열차, 복합 환승센터가 연결되는 곳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확장이 어려운 대구역을 대신하여 탄생하였지만 현재는 서울역 다음으로 이용 승객이 많은 대구의 핵심 교통 허브입니다. 대경선이 2024년 12월 14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구미역과 경산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죠. 동대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교차 수요가 한층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대경선 개통 기념 영상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개장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대구와 전국 각지를 잇는 중요한 교통 연결 지점입니다.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동부정류장, 남부정류장이 통합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일대는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유동인구가 많아 상업시설과 주거단지가 발달해 있으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의 경우 2016년 12월 15일 오픈한 지 1년 만에 전국 백화점 매출 10위, 2021년 11월 14일 개장 4년 11개월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하며 최단 기록을 경신했죠. 2023년 1조 4,982억 원으로 6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대구 재진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1호선과 4호선이 연계되면 수성구와 북구에서의 동대구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겠죠. 동대구역의 1호선 이용객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33,724명이 이용했습니다. 4호선의 2031년 일평균 승하 차량은 25,832명으로 4호선 역들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대구역 인근에서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과 이안센트럴D를 주목해볼 수 있겠죠. 두 단지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면서 동대구역 인근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은 향후 교통망 확장 및 지역개발이 지속되면서 대구의 경제적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대구의 더블 역세권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더블 역세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입지 조건을 형성한다고 하겠습니다. 반월당, 청라언덕, 명덕, 수성구민운동장, 범어, 동대구역은 각기 다른 특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 단순히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대구의 상권과 주거의 동력이 되는 곳이니만큼 시간이 흐른 미래에도 이곳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